안녕하세요. 이구원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라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직접 대출하는 정책자금과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부 주관적인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A부터 Z까지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정책자금을 컨설팅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례 위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엉망진창의 순서로 보여질 수 있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하다 보면 만날 것이고 듣다 보면 정책자금의 컨셉과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고 지원하는 유형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융자, 그러니까 대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자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게 무슨 정책자금이냐고 하지만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으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으로 구분합니다. 정책자금은 예산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부에서는 이자를 일부 경감해 주는 게 정책자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의 조건을 물어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가장 싸고, 가장 많고, 가장 빠른 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자금은 아마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 자금의 저금리만 볼 게 아니라 금리와 금액, 양면을 봐야 합니다. 무조건 이자가 싼 정책 자금보다는 금리적으로는 직접 대출하는 정책 자금을, 금액적으로는 보증서 대출을 추천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구분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운전 자금 위주로 설명하고 시설 자금은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12조 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의 숫자가 아마도 최신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히 중요한 건 없지만 소기업,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압도적일 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그 이상의 소기업이나 800만 개 안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가 1억이라는 것이 아쉬운 거죠.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결국 중소기업에 중진공을 쓰게 되는데 중진공은 최대 5억이라고 써놓고 2, 3억이 한도인 것 같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탈락률도 높고 금액도 적은 것 같습니다. 200억 하는 중기업이 1억밖에 받지 못하는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다. 매스컴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왜 정책 자금을 쓰는가 되묻지만 은행권에서 받지 못하니 정책 자금을 신청한 건데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제조업의 경우 소상공인도 중진공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면 아예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 그렇게라도 걸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금의 최대 한도가 5억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서 10억도 있고 20억, 30억, 거기에 120억까지 지원하는 1년에 한 번만 접수받는다는 스케일업 금융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증서 대출은 무담보로 보증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직접 대출을 하는 중진공, 소진공에 비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대 한도는 있지만 기업의 규모, 재정, 신용, 기술력 등에 따라서 정책자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서를 아무한테나 막 공짜로 발행해 주는 건 아닙니다. 또한 보증서 발행 금액에 따라서 1%, 1.5%, 2% 보증료가 기업별로 차등해서 받게 됩니다.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신보보다 기술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기보가 유연하지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이 1억의 보증을 요청했는데 보증기관이 9천만 원의 보증서를 발행을 하면 90% 보증 비율이 됩니다. 아무래도 100% 보증서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그건 은행이 책임질 금액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90% 보증 비율을 보면 모두가 4% 중반대입니다. 결국 1, 2%의 보증료를 내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4%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3%에 비하면 약 2배가 안 되지만 보증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비해서 대출 금액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22년에 창업한 회사로 작년 매출액이 60억에 영업 손실이지만 이 회사는 연구 인력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도 있습니다. 대출 현황을 보면 특수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서 대출을 말하는데 이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50억을 보증받았고 보증료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이자가 2.3%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대기업의 전략 납품하는 초격차 신산업 업종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게 정책 자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 회사에 맞는 여러 지원 사업을 선별을 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해외 법인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어서 해외 법인 지원 자금을 제안을 했습니다. 운전 자금으로는 10억까지 나오지만 성장 공유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5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정책자금도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누군 쉽게 받고 누군가는 뭔 짓을 해도 받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아는 게 힘이기도 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